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 기업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용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부터 옆에 수행실장으로서 항상 그림자처럼 한 발짝 뒤에서 항상 화면에 잡히고 묵묵히 수행하던 아주 충직한 호위무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복심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윤심 아닙니까? 장제원보다는 이용 의원이 윤심입니다. 누가 윤심이에요? 아유, 전혀 뭐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장지원 의원님은 네. 그래도 어떤 이 당의 전략이나 이제 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네.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가슴 한쪽에 이제 품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국지로 말하면 뭐 장비에 아니면 뭐야? 아, 저는 우리 뭐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네. 그 저 장제원은 글쎄요. 저 관우야 아니면은 그래도 뭐 제가 국명이 아닐까요? 아니 제갈국명 아니야. 거기는 승질만 아니 관우 여포 네. 뭐야 그 제갈국명은 아니고 관우도 아니고 유비 정도는 어떨까요? 유비 안 되지. 안 돼. 유비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유비고. 네. 그 24시간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 그다음에 뭐 대통령 돼서도 초기에 이렇게 네. 모셨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예를 들면은 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수행실장으로서 정권 교체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으면은 네. 한 4개월 경선하고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좀 했을 겁니다. 네. 예, 국회에 좀 들어가서 중앙정치 했을 건데, 근데 이 10개월이란 동안 정말 하루에 20시간씩 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자체를 어떤 국회의원 신분보다는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뛰었기 때문에 좀 진정성이 좀 있어야 않았나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잠 3시간밖에 못 잤다면서요? 예. 제가 집이 또 하남이고 우리 대통령께서의 집은 또 서초니까. 예, 서초니까. 아크로비스타. 예. 야, 매일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일어날 아침부터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네. 그 집에 딱 모셔다 그리고 드리고 다시 퇴근해야 돼. 퇴근하고 하니까. 야,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집에 방 하나 거기서 있는 게 더 편하겠다. 오고 가고 시간 줄이고. 그래서 좀 지방 일정이 오히려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거기서 어차피 다 자야 자니까. 되니까. 네. 지방에서는 부산이고 가면 호텔에서 자야 되니까 네. 집에 가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이 절약되네. 그럼요. 예. 자고 같은 호텔에서 자고 네. 일어나서 같이 같이 아침 하니까. 먹고 네. 조식 같이 먹고 움직이면 되니까. 예, 다른 분들은 지방 일정 간다고 하면은 야 힘들겠다 하는데 그러네. 저는 마음속으로 아유 조금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네요. 우리 스포츠인 출신이니까 네. 술 잘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저 소주 몇 병? 저는 뭐 소주 한 반병 정도는 합니다. 에이, 왜 이래요? 금메달리스트가 네. 소주 반병? 네, 운동선수들 무지하게 먹던데? 많이 먹죠. 예. 내가 아는 운동선수들은 뭐 말술이던데? 이 몸이 건강하니까 네. 술이 들어가도 뭐 끄떡 안 하던데? 네. 소주 한 7배, 8병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주 한 반병 정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소주 한 대병 먹을걸. 어때요, 주량이? 근데 이제 혼자서는 절대 안 드십니다. 혼술은 안 하시는구나. 네.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맞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뭐 담화나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뭐 한 잔씩 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을 좀 일단은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좀 느꼈던 그러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먹는다 이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의논도 할 겸. 그럼 수행실장은 옆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제가 같이 먹었어요. 아. 처음엔 같이 먹었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음.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모시는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시는 분이 술자리하고 사석인데 그래도 내가 빠져서 좀 있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 대한 예의 아닐까. 아, 야, 알아서 빠져주네.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장제원하고 무슨 깊은 논의라면서 술 먹는다 이거. 그럼 어디로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때는 같이 있죠. 아 그때는 같이 있고. 네, 같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을 저희가 일정을 가면은 네. 지역에 계시는 이제 뭐 당원분들이나 또 뭐 지역에. 시의원, 시장이 뭐 여러 분 계시잖아요. 시장이라든가 네. 뭐 이러면 그럼 그럼 그때는 빠져야죠. 그럼 빠져서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소주 먹는다 그러면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식당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 좀 있습니다. 다른 앉아서. 테이블에서. 예. 아니 여차하면 또 뭐 뭔가 자료라든가 뭐, 예, 그러니까 그 옆방에 있는 거죠, 제가 바로. 예. 그리고 제가 빠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비켜 있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 인원이 아마 제한됐어요. 뭐 8명, 10명. 맞아요. 뭐 왔다 갔다 했죠. 10명 했다가 8명 했다가 12명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는데 저 한 명보다는 다른 사람 한 명이 오히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자리에 끼는 게 낫다. 그렇죠.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빠져 있었다. 네네. 혹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 후보 시절 이때 인수위 때부터는 경호원이 붙죠. 네. 공식적으로 네. 청와대 경호원이 후보 시절에 경호원이 있었죠. 경선 때는 없었습니다. 경선 때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 경호원 역할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아, 이게 저도 정치 들어오면서 당내 경선이 가장 힘들다 했는데 저는 본선이나 뭐 인수위 때보다 제 역할이 경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캠프는 끌어졌는데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떤 전체로 정리된 상황이 좀 많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경호원 역할 겸 뭐 동선도 좀 짜야 되고 그렇죠. 또 일정도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연설문도 확인해야 되고 또 메시지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야, 뭐 1인 한 3, 4역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네. 어쨌든 이제 그 시장 상인분들이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악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경호원이 있으면 어떤 그 시장 안에서의 질서 정리가 되는데 네. 근데 경선 때 경호원이 없다 보니까 질서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네, 사고 날 수도 불의의 있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막 긴장한 눈으로 그걸 파악해야 되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저하고 대통령님하고 사진 찍히거나 그때 유튜브거나 아니면 방송이거나 나보면 제 시선이 항상 이 앞에가 아니라 항상 시선이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데 눈은 이렇게 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되니까 항상 시선이. 예. 여차에서 누가 뭐 그러잖아요. 불의의 습격 비슷하게 네, 들어올 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찌됐건 좀 굉장히 뿌듯하고 나는 잘했다라고 좀 스스로가 이제 만족을 한다는 거는 당시만 해도 이재명 뭐 캠프도 문제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사고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단 사고 없이 예, 어떤 뭐 인명 피해 없이 좀 그러게요.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게요. 네. 그 큰 역할을 했어요. 수행실장으로서.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화면에서 느껴져요. 네. 저 양반 저거 수행 아주 진짜 묵묵하게 잘하는 거 나대지 않고 네. 그게 우리 느껴졌었거든요. 인터뷰 요청이 정말 수없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인터뷰, TV 뭐 할 거 없이 궁금했어. 정말 왔는데, 네. 저 양반 저거. TV에서 네. 인터뷰 요청 왔는데 안 했구나. 예, 똑같습니다. 또 이상한 거 다 물어보고 뭐 꼬치꼬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상한 버릇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왔었는데 그걸 다 좀 거절을 했고 왜 그러냐면 선거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주목도가 대통령이 되지 그렇지. 주목도가 분산돼서는 좀 안 되거든요. 네. 예, 그게 첫 번째였고 또 대통령 5월 10일 이제 용산 가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의원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방송 뭐 토론 많이 요청이 왔는데
오히려 제가 언급하면 좀 더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봤을 때 야, 뭐 윤심팔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국회의원 생활 2년 반을 이제 됐거든요. 그 중에 거의 1년을 어떻게 보면 수행실장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가 가장 또 힘들었고 기억에 남고 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떳떳하게 제가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자랑거리고 제가 내세울 만한 건데 최고위원 나와서도 후보들도 다 뭐 윤석열 대통령 친하다, 친윤이다, 윤심이다 하지만은 야 나도 진정성 있고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진짜로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쟤도 결국 윤심팔이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네. 이용 의원이 최고위 들어가는 걸 진짜 제일 바랄 것 같아요. 네.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행실장으로 묵묵하게 아무 잡음 없이. 네. 보통요 수행실장 하면 잡음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지금거리에서 모시니까 네. 이게 문고리 권력 뭐 조금 이런 거에다가 뭐 이게 나오는데 네. 이용 실장은 그렇게 지금거리에서 보좌를 했는데도 잡음이 전혀 없었어요. 네. 신문 한 줄 전혀 잡음이 없었어요. 네. 그냥 그만큼 소임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모시다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네네.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 김건희 여사는 성격이 우리가 볼 땐 그 인터뷰한 거 보면 굉장히 털털하신 것 같아요. 털털한 것보다도요. 네. 이제 속임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 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좀 많았잖아요. 네. 뭐 화제거리도 됐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선거나 아니면 이런 뭐 대통령 하는 일에서 전혀 뭐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관여를 하시지 않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뭐 관여를 많이 하는 줄로 지금 오해를 해요. 네. 심지어 뭐 천공을 김건희 여사가 천공을 불러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조언을 하고 저렇게 네. 뒤에서 막 간섭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간섭을 안 하세요? 여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이 주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천공 같은 경우는 외모적으로 확 띄잖아요. 네. 어딜 가든 저 사람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다 알잖아요. 수염 기르고 머리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10개월 동안 이제 밀착 수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확실히 대통령하고 이제 친하시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다면은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저는 그렇지. 이제 비공 결정까지 다 갔으니까. 그렇지. 근데 천공이라는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걸 제 국회의원직을 걸고 살더라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들 그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은 좌파들은 천공 공격을 방송에서도 그렇게 대놓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명분 하나가 그러니까 전 지도부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뭐 장경태, 뭐 고민정, 정청래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 이런 식으로 터뜨려. 막 터트리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끝에 가보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현 지도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네. 근데 비대위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메시지 전파력이나 메시지 무게감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런 뭐 아니면 말고 싶에 막가파식으로 뭐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저는 명확한 팩트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예. 밀접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하나의 또 이유라고 좀 생각해요. 그러네요. 아니 이거 천공은 그렇지 아닌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용 의원이 정리해 주시니까 그렇고. 아니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이렇게 뒤에서 윤석열한테 여보 이건 이렇게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이가 이게 코치를 해요? 정치를 잘 모르세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일부에서는 정치를 너무 잘한다. 뭐,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다 한다. 이런 오해도 있어요. 다 결정하는 건 김건희 여사 뭐 도장 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 아침에 7시에 좀 가면요. 예. 여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 대통령님하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댁에서, 집에서. 예, 그럼요. 먹을 수 예. 있는. 같이 앉아서 대통령님 예를 들면은 샌드위치하고 커피나 네. 아니면 뭐 주스, 뭐 죽 한 그릇 드시면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제 헤어 정리를 하시거든요. 예. 한 30분 정도. 혼자 그러면- 해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정리해줘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메이크업 분이 오셔가지고 예, 하는데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이제 여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예. 뭐 오늘은 무슨 일정이에요? 그럼 아 뭐 이거 있습니다. 아 예. 아, 나는 진짜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예. 근데 사람들을 떠들썩 밖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거 또 논란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세상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수수해요. 저는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수수해요? 저는 화장을 안 하신 부분이 너무나 솔직히 좀 아름다우시거든요. 아, 화장 안 한 게 더. 예, 훨씬요. 훨씬, 네. 어. 네. 아, 수수하시구나. 근데 이거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아주 화장도 세련되게 하시고, 그래서 옷도 너무 세련되게, 네. 연예인 셀럽처럼 입으시고, 근데 수수하세요? 네. 수수하면 안 어울리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그때 매일 봤을 때 예. 전 지금도 조금 이제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화장을 안 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오. 정말입니다. 예. 오. 예. 아, 쌩얼이. 네. 우와, 근데 뭐 국민들이야 쌩얼을 볼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음. 아 여사님께서 그 화장 안 하신 분이 너무나 아름답다 수수하시고 근데 아 왜 화장을 하시고 나온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그렇더라고요. 우리 저 이용우 의원의 네. 부인도 네. 남자를 모르시네. 아 그렇습니까 남자는 네. 이용우 의원처럼 저도 그래요. 네 화장 안 한 얼굴이 이쁜 네. 게 더 멋있잖아요. 네. 그저 막 화장 세게 한 건 남자들은 그렇게 네.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화장 세게 한 거를 그 여성 야,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게 다르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제 개입을 하고 싶지도 않고 관여를 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세요. 예, 대통령께서도 항상 아니 뭐 어때라고 좀 물어보신 경우 한 번씩 있어요. 넥타이 색깔이 어때? 아, 저 김건희 여사한테. 예, 오늘은 어떤 행사인데 네. 이 넥타이 색깔이 어때? 그러면 그럼. 아 내가 뭘 알겠어? 아, 진짜 그래요? 코디한테 한번 물어봐봐. 다 김건희 여사가 코디해 주는 줄 알아? 지금 사람들은. 코디한테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은 코디가 이 넥타이 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김건희 선생님 딱 보고서 이제 어깨도 좀 이렇게 좀 예, 예, 이게 예. 두드려주고 예. 넥타이도 이렇게 매주시고 예. 예. 대통령이 항상 보면 넥타이 그냥 이렇게 매시고 덜렁덜렁 덜렁덜렁 하시잖아요. 매시죠. 예. 예. 근데 마지막에 문 앞에서 항상 예. 이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주신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시죠. 두 분은 서로 반말해요. 어떻게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사님은 존댓말. 여사님은 존댓말하고 네. 대통령은 대통령은 좀 편하게 좀 말씀하시는 것 아,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좀 편하게 반말하고. 네. 아, 나이 차이가 거기도 띠동갑이잖아요. 네. 우리도 띠동갑이에요. 저도 제가 뭐 비교는 근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 굉장히 좀 존중을 많이 해주세요. 어. 네,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 좀 지혜롭게 많이 해주시고 아무래도 좀 문화예술 쪽에 그 동안에 좀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아, 예. 예, 말씀하시는 것도 좀 세련되시고 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 댁에서 네. 그때 우리 이용 수행실장 하실 때 식사도 많이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요리 직접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간단한 거는 이제 뭐 다 하세요.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는 거의 뭐 항상 밖에서 이제 거의 드시고 오시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정 끝나고 들어가면은 그냥 여사님 뭐 음악 듣거나 아니면 뭘 보시거나 책 읽으시거나 예. 예 그리고 그런 모습만 보죠. 아, 음악 들으시고 책 읽으시. 야, 그 굉장히 고상하시네. 저도 참 이게 야.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님 뭐 입장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안에서 내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민주당이 이 마카파식들 마카파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참 민주당을 보면서도 이 상식에서 정말 어긋나는 사람들이 많구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다르구나. 인격과 어떤 모독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구나. 예, 그런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항상 그 뭐 봉사나 이런 걸 했을 때 봉사한다는데 그렇죠. 누구나 좋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봉사하는데 무슨 정치적이고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정치적 그 민주당은 뭐 봉사하는 자체가 뭐 정치적 개입 아니냐, 뭐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그러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공격에 대해서 맞설래도 우리 이용 의원이 최고위에 들어가셔야 되겠네. 지도부로서 그런 거 맞설 때 좀 아쉽죠. 팩트로 맞서야지. 네. 뭐 근데 너무 잘 아시니까 네네. 뭐 10개월 동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수행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저 국민의힘이 제가 최고에 들어가면은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좀 이제 상위별로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팀들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화물연대 파업하는데 민주당과의 결속해서 어떤 민주당의 개입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그 국토부에서 어떤 TF팀이 그때 이제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면 하루 이틀 가니까 너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그렇지. 말처럼 바로바로 대응이 좀 필요하고 그것도 제가 최고위로서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공격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뭐 알아보고 조사하고 하면 그 이슈는 바로 또 덮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역할을 좀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쟤네들은 그냥 뻔히 거짓말인데도 그냥 막 질러버려요. 그럼 기사에 막 나가고. 막 나가잖아요. 방송으로 김어준이 같은 애들 막 하고 그러면 그건 믿어버려요. 그게 하루 근데 이틀 밝혀지려면 몇 달이 며칠 나중에 걸리죠. 걸려. 그러면 밝혀지기 전에 이미 다 사람들은 믿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는 바로 순간 터뜨려야죠. 바로 막 대응을 하고 해야만이 그 이슈의 진정성을 바로 없애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아닌 것도 막 되는 것들 이리 선동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아주 뭐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좀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이번 최고위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당 최고 지도부하고 야당 지도부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야당 지도부는 뭐 막무가내 시고 대통령 공격하고 정부 공격하고 해야죠.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어찌 됐건 그 대통령실과 정부하고 이제 교류하고 그다음에 뒷받침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동력이 있어서 이제 입법으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축구를 할 때 공격수 역할보다는 어떤 미드필더와 수비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도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역할을 또 이용 의원이 또 적임자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렇지. 겁니다. 제일 제가. 잘할 수 있는 네. 사람이죠. 네. 네. 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오래 한 사람들, 네. 선수가 뭐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으로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 되고 최고위원 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그래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없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보수 우파 정당이 딴 데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힘당 소속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응원하는데 그동안에 잘한 게 없어요. 이번엔 좀 바뀌어야 돼. 네. 진짜요. 바뀌어서 우리 이용 의원 같은 분들이 최고위원회. 제가 이렇게 뭐 대놓고 지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때 지지할 때 제가 책까지 쓰면서 응원했는데 그 심정으로 제가 응원하는 건데요. 그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제 그 호위무사로서 네. 윤석열의 호위무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가짜 뉴스를 육탄방어 네네. 하는데 우리 일선에서 이용 의원이 예, 그건 좀 아주 기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닉네임이라고 좀 해야 되나 선거 때 여러 뭐예요? 가지 닉네임이 많이 붙었어요. 뭐예요? 뭐 윤석열의 호위무사, 그러니까 호위무사 윤석열의 그림자, 그림자 맞아. 예, 그다음에 지퍼리, 지퍼리 뭐야?
입이 이제 자크라는 거예요. 지퍼리. 예. 아 이용의 이용이- 이자에다 예, 지퍼리. 지퍼리. 어. 저는 이제 수행실장이라는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역할도 좀 해야겠지만 첫 번째로 좀 입이 무거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전국 다니면서 통화하고 그렇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저녁에 누구랑 비공개로 만날 것인지 다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 정치하려고 여러 언론사들하고 슬쩍 흘리고 슬쩍 흘리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그렇지. 전적으로 수행실장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경선 4개월, 본선 4개월, 인수 2개월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제 역할에 좀 충실하고 자기 정치 하지 않았다는 저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그 믿고 존경한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야,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존경 빼고 네. 가장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뭐 이거 있잖아요. 이용 의원 빼고. 아, 저 빼고요. 이용 의원 빼고. 아, 그거는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좀 이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친구도 좀 많이 만나고 뭐 지인분들도 많이 만났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만은 항상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네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네. 얘기 다 듣고 많이 수용을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네. 딱 내리는구나. 네네. 그래서 뭐 누구의 말이라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예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정치에서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고문님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지만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다가도 저한테도 물어보죠. 의원 이런 부분 이거는 어때?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정직한 답변만 합니다. 예, 어떤 겉모술수를 쓰거나 우리가 또 대선에 이기기 위한 어떤 꼼수를 쓰거나 그런 건 대통령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때 저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타일대로 대통령 아웃복서 스타일이 아니라 인파이터 스타일이거든요. 인파이터야. 예. 안에 뚫고 들어가서 이런 스타일이지 주위에 맴돌면서 이렇게 잽을 날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비유해서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지지율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대통령께서 좀 걱정하시는 모습이 약간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겠지요. 않겠습니까? 예. 뭐 김종인 위원장님 선대위에서 나가실 때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같이 살 거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제 이제 어떤 사연을 좀 얘기합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계속 초를 보니까 선수들이 초만 보고 훈련을 하니까 잔재주만 늘고 큰 기술은 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전광판을 끄고 선수들한테 훈련을 시키니까 기량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그때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말씀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맞아 그 말을 했었어. 네. 예. 이제 그게 제가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 정확한 얘기네. 멋있는 얘기네.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님께 대통령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보다는 대통령이 좀 선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스포츠 감독으로서 어떤 성공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대통령이 큰 참고를 도움이 되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대통령하고 지금까지 술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누구예요? 저 아닐까요? 이용용 빼고. 장제원이야, 권성동이야, 아니면 뭐 대선 때는 이 캠프에 있으신 분들하고 많이 드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방 일정도 많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방 일정 가져가지고 뭐 거기에 지방에 이제 뭐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그런 신분들하고 좀 자리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술자리를 가장 많이 했던 시간은 그 김태호 이제 그 의원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예, 서울에서 상가집에서 예, 서울에서 일정을 하다가
오후 일정이 있는데 바로 2시에 연락을 받고 오후 일정 모든 걸 취소시키고 거창으로 가자. 그러니까 서울에서 5시간 걸려가지고 거창을 갔어요. 네. 근데 7시부터 한 12시까지 모든 상가집에 있는 손님들 다 술 한 잔씩 받고 술 따라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그 인간적인 면이 좀 많고 이제 그런 모습 하나하나 그게 보다 이제, 보니까 그게 제가 뭐 이게 후보로서의 생각보다는 진짜 좀 가슴으로서 좀 모셨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 상남자네. 의리 뭐 이런 남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후보님 많잖아요. 안철수 후보님 있고 최재형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홍준표 지금 시장님도 있고 여러 후보들 많은데 그분들은 좀 인사하시고 네. 그리고 다 가셨어요. 한 10분 뭐 20분 정도. 근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것도 이제 뭐 테이블이 아니라 이런 앉아서 이 좌식. 아 이거 저 방바닥. 네, 좌식이니까. 예. 앉아서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말고 이 방바닥. 예, 방바닥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술 그 오신 분들 하객 다 이제 술 한잔 따르드리고 술도 받고 또 일어서서 앉아서 이게 단순히 선거로 정치적 이익을 본다고 했으면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사드리고 모든 이제 오신 분들한테 악수 한번 하시고 그러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으로서 김태호 의원을 진짜 동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예의를 좀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네. 김태호 의원도 술 잘하지 거기.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서 어떤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아유 우리 그 박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제가 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저 장계연이라고 가수 알아요? 옛날 가수인데 네. 저희 때 그 가수인데 네. 그룹 사운드 출신이에요. 그 장계연의 젊은 모습 네. 닮았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네. 저보다도 한참 많으신데 네. 지금 뭐 70 넘으셨을 거야. 네. 근데 그분 젊었을 때 그룹 사운드 출신인데 네. 날렸거든. 네. 동역에 예. 해뜰 때 네네. 어머님 날라시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코수염 네. 잘 수염만 딱 기르면 장계연의 젊었을 때만 네. 모습하고 같았어. 아이 그분에 대한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네, 그분은 잘생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용호 의원도 잘생기셨는데. 하여튼 저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되셔서 네. 국힘당을 좀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지도부가 되면 좀 이 국회의원의 진심, 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좀 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좀 되겠습니다. 좀 한번 뭐 여기 시청자 여러분 좀 한번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아니 얼굴에 써 있어요. 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용호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